이야기는 이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해야 할 말은 꼭 합니다. 평소에는 좀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만큼은 마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 보고 싶다라든지 뭐 너한테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말로서는 하지 못하지만 딱 고백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고백은 놓치지 않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고백이 거의 100% 난 무조건 얘랑 사귀겠구나 할 때 하는 거긴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 썸을 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고백을 어쨌든 던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가 고백을 해온다면 너무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나한테만 귀여워요. 어떤 모습으로 귀엽냐면 밖에서는 혹은 타인에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낸다거나 앞에서 뭐 장기자랑을 한다거나 절대 안 해요. 오히려 차갑고 침묵을 하는 거에 가깝고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그냥 듣는 포지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랑 만나면 말도 많아지고 앞에서 막 춤도 추고 막 엉덩이도 흔드는 거야. 타인이 절대 볼 수 없는 되게 활발하고 밝고 우두방정한 모습, 나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도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의지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되게 줘요. 또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도 싫어하는 만큼 타인에게도 관심이 조금 없어요. 이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거의 상대방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워커홀릭이면 일의 사랑에 빠진 거고요. 동물을 너무 사랑하면 이제 동물의 사랑에 빠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사람이든 일이든 동물이든 어떤 거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이 자신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되게 귀엽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건 있어. 이 사람이 소중하고 나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자주 만나거나 이런 것도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건 또 성격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상대의 말을 정말 잘 들어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누구도 그거 별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큰 장점이죠. 네, 이 얘기는 단순히 들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싫어한다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하는 게 있으면 좋아해주는 것, 이렇게 한 사람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 한마디 할 때 부끄러움이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타인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내 말은 잘 들어주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건 있어요. 도저히 자기가 못하겠는 건 안 하겠죠. 네, 안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는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서툴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모습을 겉으로 많이 드러내지 않은 친구가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나를 의지해서 나를 편하게 생각을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행동들이 결국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특별하고 너무나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껴지게 행동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들은 아이에게 사랑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분들이 발견을 하고 이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거를 점점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말 귀엽다, 사랑스럽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내향형 남자가 좋은 이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장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단점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향형 남자가 좋은 이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 안 돌아다녀요. 이게 사람마다 나뉘긴 해요. 집에 있는 거를 또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느 쪽이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선호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진 않아서 대체적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저희가 걱정할 정도의 일들이 별로 안 생깁니다. 가령 그런 거죠.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들끼리만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 횟수가 굉장히 적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내 애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구장창 맨날 술집 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고 있으면 걱정이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혹시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걱정되지 않아요.
여성분이 이분에게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나서서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구애 활동을 한다거나 뭐 플러팅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게 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저를 만날 때도 똑같겠죠.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가요. 그게 더 좋아요. 뭔가 선뜻 다가오지 않는 거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두 번째로 되게 소소한 거에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좀 많다. 내향형, 외향형을 가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얻는 부분에서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다거나 시끄러운 곳을 가서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는 뭐 조금 소소하게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의 행복감이라든지 꼭 쾌락이 있어야만 이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조금은 사소한 것들도 행복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에 빠지거나 그러면 좀 다른 걸 귀찮아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연애에 집중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물론 자기만의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연애할 때 힘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게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여자친구한테 집중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좀 평온했던 생활에 연애라는 게 되게 큰 사건인 거야. 세 번째로 이거는 좀 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재밌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니까. 되게 리드가 안 된다, 되게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를 되게 많이 배려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상대방한테 더 의견을 물어보게 되고 너 진짜 괜찮은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상호작용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외로 많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이 좀 더 많으려면은 원래 밖에 나가고 뭐 하고 뭐 배우고 사람들 만나고 해야 사실 경험이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짐 빠져 하시는 분들은 경험치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하는 것들이 대부분 처음인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이 나랑 뭘 함께 했는데 그게 처음이었을 때 반응이 되게 짜릿해요. 즐거워. 와,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그 표정이 저는 너무 되게 뿌듯하고 이 사람한테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것 같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제가 예전에도 내향형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보통 주도적인 여자분들을 만나셔야 연애가 편해요. 만약에 비슷한 성격을 만나게 되면 물론 그 안에서도 즐거움과 행복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시작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작이 안 돼. 본인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향형 남자가 좋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인기가 많은 내향적 남자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과묵하죠. 네, 내향적이니까 과묵합니다. 근데 과묵한 와중에 챙겨줄 건 챙겨줍니다. 어떤 이제 술자리 모임이 있어요. 그 대화에서 주도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주도적으로 리액션을 엄청 크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뭔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리액션이 없어요. 그럴 때 조금씩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신경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분명히 나한테 관심도 없고 눈빛 교환도 안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쳤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챙겨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기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성격은 소심한 것 같고 뭔가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데 옷을 진짜 잘 입을 때입니다. 나 진짜 맨날 옷 얘기하기 싫은데 근데 옷이 사람을 표현을 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당연히 외향적이고 되게 밝고 뭔가 인싸 재질일 것 같았는데 말 걸었는데 아닌 거야. 이런 재질을 말합니다. 성격이 너무 소심하네 했는데 어느 날 옷을 잘 입고 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사람 와 진짜 인싸다. 되게 말 걸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눈을 못 마주치고 피하고 불편해하고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따라다닙니다. 네, 이런 분들 치고 의외로 여자친구 없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몸까지 좋아봐. 옷도 잘 입는데 몸도 좋아. 여자친구 있습니다. 적극적인 여성에 의해 사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과묵하거나 말이 없으신 분들한테 빠지는 경우는 이 경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잘 들어줍니다. 근데 가끔은 너도 네 얘기 좀 해 이렇게 하면서 닥달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자기 얘기만 잘 들어줘도 해소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 딱히 뭔가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신뢰와 믿음과 묵직함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런 분에게 이제 기대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죠. 이런 성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화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뭐 남자가 바람을 폈거나 혹은 여사친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거나 뭐 약간 이런 일을 좀 겪으신 분들이라면 혹은 이제 본인이 너무 내향형이시라면 좀 변화먹고 묵직하고 우직하고 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경청을 잘 하려면 집중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는 게 되게 많아요. 대신 아는 척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분야가 나왔을 때 한마디 던지는 정도만 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구나를 여자분들이 캐치할 수 있게 되죠. 진중함과 우직함과 거기다 이제 지식적인 면모에서 좀 매력적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쉽게 할 것 같지 않고 변함이 없을 것 같고 항상 옆에 있어줄 것 같은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본인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면 점수가 잘 나오고요. 직장이면은 직장 꾸준하게 잘 다니면서 불만 딱히 없고 최선을 다하면서 직급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뭔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한테 기대면 뭔가 나도 안정감을 찾을 것 같은 이미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할 이야기는 여자가 의외로 정말 좋아 죽겠는 남자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자분께서 이 남자가 내향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조금 더 크게 먹히는 일이에요. 첫 번째로 여자가 스킨십 하려고 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스킨십을 하려고 한다거나 여자분이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 좋다 하고 받아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남자분 스스로도 스킨십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여자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만의 스킨십에 대한 선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로 사귀자는 말을 하기 전에는 손까지 잡는 것 정도 딱 이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손을 잡는 것마저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해서 내가 이 사람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면 아직 서로 썸을 타고 있고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면 이런 스킨십 관련해서는 자신만의 선이 있는 남자입니다. 이런 거에 미치는 여자분들은 본인이 만났던 남자분들이 대부분 스킨십을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본인이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게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지. 뭐지 이 남자? 근데 보통 이런 남자분들은 사귀기 시작했다거나 이 관계에 대한 정립을 확실하게 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여자분들이 좀 훅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칭이 나만 다를 때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야 한홍차! 야 너! 네가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나에게만 유독 홍차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홍차야가 아니더라도 뭐 홍차씨라고 하면서 좀 남들에게 하는 것들보다 나에게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다정한 느낌으로 나를 부를 때입니다. 어떤 여사친에게는 이렇게 부르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다정한 말투와 다정한 표정과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부를 때 이런 호칭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나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좋은 기분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자가 좋아한다고 했던 것들을 해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흘러가듯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향수 되게 좋아해. 남자한테는 우드 향이 나는 게 되게 좋더라고. 이런 말을 남겼을 때 남자분이 다음에 우드 향을 뿌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분이 맡으면 그 향수 뿌렸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날 겁니다.
여자분이 향수를 못 맡았으면 남자분이 나 그 향수 바꿨는데 맡아볼래? 라고 하면서 향을 맡아보게 하는 거죠. 그때 우드 향이 난다면 여자분이 아 내가 그때 말한 것 때문에 신경 써서 이렇게 뿌리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자면 여자분이 어떤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분이 느끼기에는 되게 유치하고 옛날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보지 않았던 건데 이 여자분이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쉬는 날에 남자분이 이 드라마를 다 본 거죠. 그리고 여자분에게 그거 재밌더라 너가 그때 말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아 이 남자가 내가 즐거워하는 거를 같이 봐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되게 감동받거든요. 사람은 원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공감해주고 그걸 함께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아 나는 안 그래도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고 싶은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드라마 이야기를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서 막 공감대를 계속 형성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남자분이 원래 보지 않았던 거를 이 여자분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봤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즐거움에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여자가 의외로 미치는 남자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리드하거나 외향적인 남성분을 바라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어필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충분히 특히나 내향형인 남자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어필이 너무 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극내향형이에요. 내향형 분들은 사실 어렵죠. 뭔가를 하는 게 일단 사람이랑 눈 마주치는 것부터 연습을 잘 하시면 돼요. 인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하나요? 안 하시죠? 누가 인사하면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무도 인사 안 하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들어갈걸? 형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 애가 우리 학원에 있었어. 나는 옛날부터 다크 템플러라고 하더라. 다크 템플러. 극내향형 저 같은 대문자 이와 함께 1년을 지내면 변하던데요. 네, 외향형이 그 내향형 애들 끌고 다니면 억지로 생성되는 애들이 있긴 해. 근데 보통 그게 없잖아. 그 외향형이 아이를 끌고 막 저기 어디까지 데려가지 않잖아. 아이를 밖으로 끌고 나올 때 너무 짜릿해요. 저게 저런가 봐.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소극적인 애들을 재밌게 놀아주고 쟤네가 그런 즐거움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막 애들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거 있죠. 뭔지 알아 너. 근데 이제 내가 돼보니까 안 불렀으면 좋겠어. 뭔지 알아? 불러서 나온 애들은 정말 우리를 좋아하는 거였어. 노력한 거고 혹은 거절하지 못했다거나 그 사람이 좋아서 나온 거거나 역질문 안 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만 쏙함. 이거 진짜 제가 방송을 하다가 느끼는 건데 역질문을 잘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내 마음은 사실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재밌고 질문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열심히 대답을 했어. 그래서 난 대답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 대답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이 대화가 재밌다고 생각한 거지. 아 그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질문은 있는데 질문을 못하는 경우. 그렇지.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여자분들 몰라. 저 사람이 대답만 하고 질문을 안 하는데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몰라. 보통 이게 분위기가 근데 되게 달라 여러분. 말을 하고 싶거나 내가 지금 상황이 좋은데 질문을 안 하는 그 표정과 뉘앙스와 관심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고 이 자리를 뜨고 싶은 분위기와는 사실 엄청 느낌이 다르거든? 그 전자의 분위기면 물어봐. 저한테는 궁금한 거 없어요? 왜 질문 저만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상대방도 아차 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 사과를 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모든 사람은 내가 질문만 하고 상대가 질문을 안 하면 나한테 관심 없다고 느껴지니까 사실 관심 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해야 돼. 질문을 해야 돼. 내가 A라는 질문 받았으면 A라는 질문 똑같이 해줘야 돼. 역질문 안 하고 관심 없는 물어보는 사람에게 거는 역질문 안 하고 묻는 말에 단답하는 건 남녀 공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질문에 질문이 없으면 오기가 생겨서 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원래 그 얘기가 계속 있는 거야. 아이가 이를 짝사랑한다. 이는 뭔가 아이에게 플러팅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내 오기를 건드려서 어서오세요 아이의 세계로. 네 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내향형인 아이인 남자가 연애하기 힘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 나가.
밖에 나가질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말에 집에만 있습니다. 집 갔다가 회사 가니까 다시 집에 와서 뭘 합니까? 자야 돼요. 주말 쉬는 날 나는 통째로 쉬어야 돼요. 하루라도 안 쉬면 안 돼. 그게 나의 쉼이니까. 에너지 충전해야 돼. 다음 주에 출근해야 되잖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전혀 정말 밖을 나갈 생각이 없는 분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가는 공간에서 지나치는 여자분들에게 관심이 생기거나 호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자를 안 만나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어떤 걸 하질 않으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선이 그런 데로 가요. 사내 연애로 갑니다. 급발진을 한다거나 마음을 밝힌다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면 또 사내 연애기도 하고 뭘 여기서 또 하면 괜히 오버하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또 뭘 나서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짝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고 회사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는 거죠. 회사에 있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어떤 여성분이라든지 집에서 회사까지 내가 어떠한 길을 이탈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사람한테 관심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들도 지하철, 버스 항상 출퇴근이 비슷한 시간대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항상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혼자 좋아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퇴근길에 마음에 드는 분이 생겨서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뭐 쪽지를 준다거나 명함을 준다거나 하는 용기 정도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아쉬워하고 마시죠. 네, 아쉬워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용기를 잘 내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용기를 안 낸다고 하기보다는 굳이 하다가 그 사람을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거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었다가 상대방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회사 퇴사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분이 나에게 말 걸지 않았는데 그 여자분이 나한테 번호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내가 번호를 물어보고 밥을 먹자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대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여자라는 벽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란 벽이 있거든요. 일단 나라는 벽을 깨고 나와야 그 다음 성을 만나는데 거기까지 일단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 어찌저찌 해서 내가 외향형 친구들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여자분과 뭐 말할 기회가 생겼거나 주변 사람들이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나를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시켜준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저기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저 뒤에서 실속 챙기고 있고 인스타 교환하고 있고 번호 물어보고 있고 이렇게 플러팅하고 있는데 나는 실리를 못 챙기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런 자리에 갔다면 먼저 플러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플러팅하는 여자를 막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의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발굴되어야 되잖아요. 발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자는 막지 말아줘. 자신감이 없는 경우들이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확신도 많이 없고 상대에 대한 확신은 당연히 더 없고 내가 연애를 해도 되나? 내가 이 여자를 만나도 되나? 내가 꼬실 수 있을까? 이 여성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불편해져서 이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고민 없게 끌어주는 여자분을 만나면 고민을 좀 덜 하고 따라갈 수 있겠지만 본인이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거나 용기를 내려고 할 때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조차가 에너지 소모인 거야. 한 번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너무나 해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미 나는 이 여자분에게 말 걸기 전부터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게 왔던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여자분을 만나는 데까지 있어서 그게 나한테는 너무 힘이 든 거죠. 이 여자분과 밥을 한번 먹기 위해서 이 여자분과 말을 한번 하기 위해서 드는 나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향형인데 연애가 어려운 남자분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나는 내향형 분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면 그대들은 그런 귀여운 맛이 있거든요. 못소린 여성분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이게 험담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좀 달라요. 혹은 연애 가치관이나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긴 해요. 화이팅 하십시오. 약간 친구 바이브 만들지 마세요. 못소리신 여성분하고는 처음부터 친구 바이브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계속 뭐지 이런 거를 계속 던져줘야 돼요. 진짜 너 같은 친구 없다 이러면 아닌데? 나는 여사친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계속 난 너 친구 아니라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좀 던지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남사친들이랑은 결이 달라를 좀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모쏠은 몰라. 자기가 이게 연인으로 발전할 건지 친구가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기준치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른단 말이야. 사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시선에 의미 부여해도 괜찮을까? 어떤 시선이요? 시선 너무 어렵지. 시선 어렵지. 나는 시선이 의미부여가 안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의미부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시선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딱 쳐다봤는데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약간 놀라거나 이럴 때 있잖아. 제가 쳐다보면 눈 마주치고는 바로 휙 돌리는데 이게 하루에 20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 난 저거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여자는 정말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해하지. 가까이서 마주치면 눈 안 피하고 빤히 쳐다봐요. 그럴 때 싱긋 웃어주세요. 왜요? 이렇게 물어봐. 설레네요. 제가 했는데 그분도 네? 왜요? 라고 했어?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으신 줄 알았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하고 휙 돌리셨어요. 끝나고 밥 먹을래요? 물어봐. 감맥하자고 해봐요. 아유 뭐야 이 설레는 상황. 제가 아이랑 밥 먹자고는 도저히 못하겠고 근데 상대방도 아이죠. 느낌이 그런데? 그분 아이의 모쏠이에요. 사연자님이 아이인 모쏠 여자분에게 인스타를 물어봐도 밥 먹자고 해도 그 상대방은 어차피 본인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연자님이 여성분과 사귀고 싶으면 액션을 우리 사연자님이 해주셔야 돼요. 액션을 상대방한테 바라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한테 바라려면 이분을 만나면 안 돼. 다른 여자 만나야지. 아이에게 밥 먹자는 말은 평생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 같이 먹자입니다. 나 진짜 큰일이네 큰일이야. 밥 먹자고 못하겠으면 그래 인스타그램이라도 물어보고 오세요.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얼굴 보고는 말을 못하는데 키보드로는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 사연자님은 인스타그램을 물어보고 DM으로 먼저 친해져 봅시다. DM으로 밥 먹자고 얘기를 해봐요. 내일 끝나고 약속 있어요?를 DM으로 물어봐. 그럼 상대방이 없다고 하면 끝나고 먹을래요? 둘이서요. 이렇게 하면 고백이니? 내가 방금 말한 거 혹시 고백이야? 아니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안 하면 뭐가 생기냐? 솔로로 지내든가. 둘이서야 하면 고백이야? 그럼 둘이서 빼고 밥 먹자고 해요. 아이한테 밥 먹자는 일은 평생 같이 먹자는 게 아니라 그냥 존나 귀찮고 어색해서 숨 막히는 일일 뿐입니다. 아니 그거는 내가 싫은 사람이 밥 먹자고 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저거? 저 새끼 졸라 싫은데 나한테 밥 먹재 이거 아님? 좀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지금 ISFP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I라고 안 믿는 경향이 있지만 집에서 나가기 싫은 건 이해해. 데이트하는 게 귀찮아. 소개팅하는 게 귀찮아. 누군가를 만나려고 막 10명 있는데 나가기 귀찮고 너무 기빨려. 난 이거 너무 이해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말 못하는 건 다른 문제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어. 이런 뭘 해야지. 그럼 뭘 해야지.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안 만나잖아 잘. 어디 잘 안 돌아다니니까 누굴 좋아하거나 생기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좋아하고 그러면 해야지. 일주일에 모임 하나 나가는 것도 힘들던데 두세 탕씩 뛰는 분도 있던데요. 있지. 네, 저는 클라이밍 동호회랑 밴드 동호회랑 요즘 커피 동호회도 나오라고 연락 와서 가야 하는데 와 나는 체력을 존경한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 저렇게 살아야 연애의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 한 10배는 높아지겠네. 아이에게 저 정도는 조증 수준에 조증. 가깝습니다. 그치?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지 사람이. 제가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말을 잘 안 하기도 해서요. 히읗 여자분은 얼굴만 봐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본인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 티백 여자 보면 이상하게 속이 너무 뛰어서 아유 어떡해. 그럼 여자를 더 많이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여자 1대1로 만나는 자리 말고 베이킹이나 꽃꽂이 이런 수업 들으러 가세요. 여자를 그냥 최대한 많이 만나자. 일단 여자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일단 깨달아야겠네. 베이킹 수업 가거나 꽃꽂이를 가거나 봉사활동을 가거나 일단 어디든 가자.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이 여자가 뭐 하려고 하면 당연히 두근거리죠. 남자 여자가 뭐 잘 섞여 있다고 하는 뭐 테니스나 클라이밍은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런 곳을 좀 가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단체 활동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든 지금 소모임 어플 깔아. 빨리 소모임 어플 깔아. 근데 어디든 좀 모임을 갑시다.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안 가시면 안 돼요. 여러 군데 다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하고 내한테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한단 말이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사람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제 깨달으려면 결국 많이 만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제가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말을 잘 안 하기도 해서요. 히읗 여자분은 얼굴만 봐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본인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 꽃꽂이를 왜 갑니까? 사람이랑 대화하러 갑니까? 여러분들 꽃꽂이 하러 가는 거예요. 봉사활동 왜 가요? 봉사하러 가죠? 베이킹 왜 가요? 베이킹 만들러 가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인싸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막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셔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요즘 주제가 뭐며 여자분들은 무슨 얘기를 즐겁게 하는지를 들으세요. 들어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남자로서 무슨 어필을 하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 근데 집중하면서 해야 하는 게 그분들이 말을 한마디 걸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말을 걸어요. 그 말을 걸 때 그때 대답을 하는 거야.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몇 살이에요? 누가 물어볼 거야. 그러면 저 26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이면 대학생인가? 이렇게 또 말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학생 아니에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내가 너무나 사람과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면 이것부터 하면 돼요. 이것부터. 말 거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하시고 거기서 조금씩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잘하려고 해봤자 못해.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대사 짜줘도 못해. 여러분들이 스피치학원 다닐 거야. 여러분들이 스피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스몰 토크가 뭔지부터 배워보라는 거지. 아니 난 좀 속상해서 그래. 여러분들 왜 0에서 갑자기 10을 갈라 그래? 안 되잖아. 0에서 10 안 된다고. 0에서 0.5, 1, 2 이렇게 가야지. 그것도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편견을 안 가지면 좋겠는 게 아줌마들이 말 걸어도 잘 받아보세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주머니들이 말을 걸어도 거기에도 대답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더 편하잖아. 같은 이게 동시대 친구들보다 아주머니가 더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아주머니들한테 너스레도 한번 지금은 어렵겠지만 이제 나중에 좀 떨어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걸 좀 해보세요, 그냥. 그리고 부끄러워해도 대답 못해도 괜찮아. 질문하는 거에 대답 안 해가지고 누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말 안 걸어.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부터 조금 해보시면은 이런 대화를 좀 하더라 라고 하면서 또 꺼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생존용으로 말을 잘한 거야. 내가 여러분들 남자 꼬시는 스킬이 처음부터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어떻게 하면 여자분이 나를 조금 더 남자분이 나를 조금 더 좋아할지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보고 차여도 보고 까여도 보고 이런 거를 많이 반복하면서 터득된 거야. 절대 바로바로 이게 말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INTJ인 성격에 조언해주는 게 있을까? MBTI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차갑거나 깐깐스러운 느낌? 대화를 할 때 서글서글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사무적인 느낌인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라고 좀 느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 MBTI를 굳이 따져보면 F형이 많죠. 상황이 놓여있거나 어떤 여자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니 그거 아닌데 라고 하고 싶은 얘기를 참고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네요. 신기하다. 자, 연습하세요. 여러분, 저 어제 휴대폰 잃어버릴 뻔했어요. 진짜요? 놀랐겠다. 어쩌다요? 그래, 저거다. 대박, 큰일이네. 그랬어. 아이고 얼마나 놀랬을까. 팀 얘기를 잘한다. 제가 그렇게 제 성격을 숨기고 평생을 살지 못하겠어요. 가끔 자기의 그 가치관이 너무 뚜렷해서 이런 생각을 해. 누군가를 꼬시기 위하고 상대가 나에게 넘어오게끔 하는 행동을 하는 건 그 사람을 약간 조금은 속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친구가 나한테 매력을 느끼게끔 행동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해. 나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 개입니다. 본인의 모습은 절대 한 개가 아닙니다. 우와 신기하다 그래? 그랬어 라는 게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같은 다른 모습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뱉고 있는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가두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한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게 다 내가 아니고 그게 가짜다가 아니라 그냥 나의 다른 모습들도 있다고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가정을 만들고 가족이 생기는 거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딱 끝! 결혼했으니까 나 이제 내 모습 보여줄 거야 하면서 보여주는 건 본인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이혼의 원인이 되지. 왜냐고 노력하지 않는 거니까. 공감이라는 거를 해야 합니다. 공감을 하는 표현도 중요해. 이게 조금 부족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구나 라는 말을 먼저 해야
해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먼저 가면 안 되거든.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났대. 근데 내 입장에선 그게 별로 화가 나는지 공감이 안 돼. 그게 정말 순수하게 그게 어떤 방식으로 화가 나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게 왜? 라고 물어봐. 이 공감을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대방은 내 말을 무시하고 있고 관심이 없구나로 받아들여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대인관계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반응이 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하는데 의미 있는 말만 하지 않거든요. 의미가 없는 경우에 말들이 훨씬 많아.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를 2시간 동안 해. 2시간 동안 하는 것 중에 의미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을 수도 있어. 그게 필요 없는 행위냐? 2시간을 버린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왜 아니냐면 우린 2시간 동안 대화 주제로 얻은 건 없어도 너와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으로 소통을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친구, 맥주 저거 한번 먹어봐. 나 칭따오 먹을 건데. 그래도 다르게 말해봐. 왜 몰라? 그냥 그게 먹고 싶어. 공감을 하라고. 친구야, 나에게 맛있는 맥주를 추천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칭따오가 먹고 싶어. 먹던 김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 영어를 쓰면은 또 여자친구 생기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영어 쓸 때는 아마 본인이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실 수 있어요. 맥주 한번 저거 먹어보라고 했을 때 저게 뭐야? 저거 맛있어? 이게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아니, 리얼리 데드 룩스 딜리셔스를 안 썼잖아. 여기 없잖아. 맛있어 보이네. 다음에 먹어볼게. 이것도 없잖아 지금. 근데 영어로는 다 있네. 저게 한국어는 나 칭따오 먹을 건데 끝이야. 저기 영어로는 되게 맛있어 보이네. 나 다음에 먹어볼게. 근데 나 오늘은 나 먹고 싶어. 근데 저거 무슨 맛이야? 라고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마디 하나 더 있어. 칭따오 먹을 건데 끝.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시라 한국말로 많이 못 들어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게 어색하면 나 여러분들한테 웹드 보라 그래. 웹드. 여러분들 기준엔 그게 되게 오글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웹드라마 보고 남자들이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좀 보라고 합니다. 요즘 웹드라마는 현실적으로 반영한 웹드라마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예전처럼 오글거리고 꽃보다 남자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 보다 보면은 저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를 습득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경상도 분이시면 주변 남자분들도 조금 마초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여자친구한테는 다정하다. 단둘이 있을 때.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코 네가 보는 아이의 특징이 갈릴 때가 있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가지는 간택 당하게 기다리는 사람. 다른 한 가지는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마음 안 여는 사람. 이게 완전 나뉘는 것 같아. 대부분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음에 들면 다가가는 편에 속해요. 제가 나를 봐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지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야. 나 봤나? 이렇게 안 해요. 대부분의 이분들은 그래. 이 와중에 이와 아이가 섞이신 분들이나 이성과 교류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저 사람이 나를 봐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답답해 죽어요. 그래서 보통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다가가 까이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플러팅을 하거나 나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마음이 생겨. 근데 표현은 못해. 저 사람이 나한테 밥 먹지. 그래 알겠어. 저 사람이 나랑 카페 가재. 알았어.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귈래 하면 나도 막 생각해봐. 같이 밥 먹을 때 나빴나? 아니. 같이 뭐 카페 갈 때 어색했나?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상대방이 막 설득해.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괜찮다. 이러면서 설득을 막 해. 그러면 잡혀가. 이런 사람이 있고 완전 정반대의 아이는 자기 이상형이 정말 완벽하게 있어서 누가 다가오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아. 내가 먼저 다가가진 못해도 내 마음속에는 정해져 있어. 누군가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뭐 말 걸고 밥 먹자고 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냐? 약간 그것도 아닌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 꽂힌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막 다가오려고 해. 약간 밀어 일단. 보려고 안 해.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려고 나가고 카페 가려고 나가고 뭐 일단 안 해.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으로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이이신 분들은 내가 꽂히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잘 꼬신단 말이야. 꽂혔다? 무조건 가야지. 당장. 근데 이러신 분들은 거기서부터 혼자 좋아해. 그래서 막 계속 기회를 노려. 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나? 아 먼저 다가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뭘 못해. 저 사람한테 마음은 꽂혀있는데 행동을 못하는 거야. 좋아하는 감정이 텔레파시로 통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제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이 다가온다 하면은 더욱더 이제 밀쳐내게 되는 거죠. 텔레파시 기술 나야 돼.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혼자 일단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저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할지 저걸 할지 그 기회를 노려. 그 정말 조그마한 틈을 노리고 뭘 하려고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은 보통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의 행동을 하는 거죠. 뭐 했어? 약간 요 정도의 플러팅. 제가 항상 느끼지만 아이분들의 플러팅은 대체적으로 뭐야 이게 플러팅이야 하는 정도가 정말 많거든요. 계획해가지고 막 저기서 어떻게 저 사람과 말을 틀까 고민을 해서 말을 걸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맞아. 고심을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아이라고 다 같은 아이가 아니고 이라고 다 같은 이가 아니듯이 당연히 또 다른 점이 있긴 하겠지만 저의 느낌으로 아이의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연애 타입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깜찍한 윙크 소나트 한 번에 깨꼬닥 나또 기절 또 광대 승천